자, 그럼 이어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조건, 첫째,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둘째는 강세, 억양, 끊어읽기, 장단음을 바르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어법에 맞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끝으로 얼굴 표정이나 이 손짓과 같은 비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발음. 아나운서는 뉴스나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소리로, 음성으로 바꾸는 과정,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모음의 발음이 중요합니다. 모음의 발음. 이 모음의 발음은요, 이 입모양과 혀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이 모음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음은요, 아래턱이 윗턱에 닿을 정도로 올리고, 즉 입을 벌려서는 안 되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아래턱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혀 끝을 아랫니에 대고요. 입을 옆으로 벌려야 됩니다. 옆으로. 위아래로 벌리는 게 아니고 입을 옆으로 벌려서 입기, 이마, 이발소 이렇게 입을 옆으로 벌리고 아래턱은 윗턱에 닿을 정도로 올려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애도 이와 비슷한데요. 아래턱을 이보다 약간만 내립니다. 혀 끝도 약간만 내리는데요. 그렇다고 입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애는 이와 마찬가지로 입을 옆으로 벌려야 되는 그런 모음입니다. 그래서 애다, 애여, 애누리 절대 입을 벌려서 발음하면 안 됩니다. 애다, 애여 이렇게 벌려서는 안 되고요. 아래턱을 윗턱에 닿을 정도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는 약간 내리긴 합니다만 이와 애는 모두 입을 다물고 그 대신 옆으로 벌리면서 발음하는 모음이 되겠습니다. 애다, 애여, 애누리. 자, 그런데 애부터는요, 입을 벌려야 됩니다. 애. 이 애와 이 애를 서로 구분하기 좀 힘들어 하는데요. 이 애는 입을 다물고 하는 발음이고, 이 애는 입을 벌리고 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래턱을 더 내리고, 혀끝도 더 내립니다. 입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 애교, 애벌레, 이렇게 벌리면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도 벌리면서 발음합니다. 벌리면서 하는데요. 자, 이 애와 어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 애는 혀의 위치가 앞으로 오지만 이 어는 혀를 안쪽으로 당겨주면서 발음을 합니다. 혀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어서, 어깨, 어린이. 자, 아시겠죠? 혀를 안쪽으로 잡아당긴다. 자, 아는 입을 가장 크게 벌려서 발음해야 되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래턱을 아래로 내립니다. 네. 그리고 혀는 편안하게 아래 두면서 아기, 아들, 아버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 모음과 우 모음은 우리가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원순. 원은 원을 뜻하고 수는 입술을 뜻하죠. 그러니까 입술을 원처럼 둥글게 만들고 발음하는 모음이 바로 오인데요. 오는 약간 그래도 입을 벌리죠. 약간만 벌린 상태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서 오늘, 오리, 오로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는 거의 아래턱을 이처럼 담은 상태에서 입을 완전히 담은 상태에서 입술을 둥글게 해서 자, 앞으로 쭉 내밀어 줍니다. 앞으로 입을 쭉 내밀어 주면서 우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는 이 사이에 약간 원이 있죠. 이 원이 있지만 우는 입을 담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은 되지만 이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대신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어 주면서 발음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모음은 어떻게 할까요? 는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모음을 발음을 하는데 모음과 이 모음의 차이는 자, 이 모음은 혀의 위치가 앞에 있지만 모음은 혀를 안쪽으로 잡아당겨줍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주면서 발음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중 모음들이 있습니다. 이중 모음. 자, 의 모음은 어떻게 발음할까? 의 모음은요.
입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이중이라는 것은 입모양이 바뀐다. 이중으로 바뀐다. 자, 처음에 입모양은 으에서 시작을 해서 이로 입모양이 바뀝니다. 자, 으는 혀의 위치가 저 뒤쪽에 있다 그랬죠? 근데 이는 혀의 위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입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혀의 위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의 발음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웬 떡이냐 할 때 그 웬은 입모양이 우에서 에로 바뀝니다. 우에서 에로 바뀌는 게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오늘은 왠지 할 때 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왜도 역시 이중모음인데 시작을 할 때는 역시 우에서 시작을 해서 에로 입모양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웬 떡이냐 할 때는 마지막 발음의 마지막 입모양이 에가 되지만 오늘은 왠지 할 때 왜는 마지막 입모양이 에가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와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와도 역시 이중모음인데 시작할 때는 우로 시작해서 마칠 때는 아로 입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워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워는 역시 우에서 시작을 해서 어로 입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워 이렇게 입모양이 바뀌는 이중모음 발음도 여러분 잘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음의 발음을 좀 알아볼까요? 자음의 발음. 자음은요, 혀나 입술이 어떤 부위에 닿아서 나는 소리다. 모음은 닿아서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입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분별이 되는 것이지만 자음은 혀나 입술이 어떤 부위에 닿아서 나는 소리다. 네. 장애음이라 그러죠. 닿아서 나는 소리다. 자, 먼저 비읍과 피읍을 볼까요? 어떤 부분이 닿아서 나는 소리입니까? 바로 입술이 닿아서 나는 소리죠. 입술을 닫았다가 두 입술을 떼면서 공기를 내뿜으면서 발음하는 게 바로 비읍과 피읍입니다. 그래서 뱀, 배다, 파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과 티읕은 혀끝을 윗잇몸에 댑니다. 윗잇몸 여기다 대고 공기를 뿜어내면서 발음하는데요.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마디, 다리, 테두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도 디귿과 티읕처럼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공기를 뿜어내면서 발음합니다. 나비, 나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자, 기역과 키읔은요. 혀의 뒤쪽을 입천장 안쪽에 대고 공기를 뿜어내면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개, 강철, 숙회 이렇게 개 혀의 뒤쪽을 입천장의 안쪽에 목구멍 쪽으로 그쪽에 대고 공기를 뿜어내면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지읒과 치읒은요. 이 혓바닥을 바로 위에 입천장에 접촉을 시켜서 그 좁은 틈으로 공기를 탈출시켜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초, 취하다. 혓바닥을 입천장에 접촉을 시켜서 그 좁은 틈으로 공기를 탈출시키면서 발음을 하는 거고요. 자, 시옷과 쌍시옷, 참 발음이 어려운 발음입니다. 시옷과 쌍시옷이 어려운 발음인데요. 이 윗잇몸과 혀 사이에 그 좁은 틈으로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신, 오셔서, 물씬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서 발음을 한다. 그래서 마찰음이라 그러죠. 자, 히읗도 역시 마찰음인데요. 히읗은 어디를 마찰시킬까요? 목구멍을 마찰시킨다는 겁니다. 이 폐에서 숨이 올라오는데요. 폐에서 공기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공기를 목구멍에 마찰시키면서 내는 소리가 바로 히읗입니다. 그래서 호두, 호, 회담, 회, 훌륭한, 후 이렇게 목구멍을 마찰시키면서 발음을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리을 자음은요. 리을 자음은 혀끝으로 윗잇몸을 살짝 튀기면서 나라, 우리, 라디오 이렇게 혀끝으로 윗잇몸을 살짝 튀기면서 발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음의 발음과 자음의 발음을 알아봤는데요. 모음의 발음은 입모양과 혀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음은 혀나 입술이 어떤 위치에 닿아서 발음이 되느냐.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닿아서 발음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모양과 혀의 위치 신경을 쓰면서 모음과 자음의 발음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나운서는요, 이 표준 발음을 구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표준 발음. 이 표준 발음 법이 우리말의 어문 규범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려는 사람은 이 표준 발음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발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꽃이 예쁘다를 흔히 꽃이 예쁘다라고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꽃이라는 명사에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될 경우에는 바로 받침을 연음시켜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치읓 받침을 연음을 시키니까 꽃이 이렇게 연음이 되겠죠. 빚을 졌다. 마찬가지로 이걸 빚을 졌다라고 잘못 발음하기 쉽지만 빚을 졌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을이라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받침을 그대로 연음시켜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이걸 담임 선생님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담의 받침 미음을 그대로 연음시켜서 담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고요. 자, 끝이라도 이걸 이 끝이라도라고 잘못 발음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건 끝이라도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티읕을 왜 치읓으로 발음할까요? 티읕 받침이 이 모음 앞에서는 구개음으로 바뀝니다. 구개음. 티읕이 치읓으로 그리고 디귿이 지읒으로 이렇게 구개음으로 바뀌는 걸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구개음화 현상에 따라서 끝이라도가 아니고 끝이라도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걸 끝이라도라고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꽃길의 경우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를 꽃길이라고 기역으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발음입니다. 치읓은 받침으로 발음이 되면 디귿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디귿. 그래서 꽃길, 꽃. 정확하게 디귿 발음을 해줘야 되겠고요.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강, 이응으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니은의 발음을, 니은 받침의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니은 발음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발음을 할 때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발음한다.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한강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고요. 이 한강은 장음이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길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반창고, 고가도로를 반창고, 고가도로 이렇게 잘못된 소리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표기대로 그대로 반창고, 고가도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눈살, 이 경우에는 된 소리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고 눈살 이렇게 표기대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된 소리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복잡한과 오탄벌. 자, 비읍 받침과 히읗이 결합해서 피읍으로 바뀌죠. 그래서 복잡한으로 되는데 이걸 히읗을 탈락시키고 복잡한 이렇게 사투리 발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발음입니다. 오탄벌도 마찬가지죠. 시옷 받침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디귿과 히읗이 결합해서 티읕으로 바뀌죠. 그래서 오탄벌이 되는데 이걸 오단벌 이렇게 사투리 발음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알약과 솜니불 같은 경우는 이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 명사와 명사가 서로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죠. 알과 약, 솜과 이불 이렇게 합성어의 경우 이야, 여요, 유라는 이 모음 앞에서는 소리가 첨가가 됩니다. 리을과 니은이 첨가가 돼서 발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약이 아니고 알약, 솜이불이 아니라 솜니불 이렇게 소리를 첨가시켜서 발음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합성어가 아닌 단어의 경우는 어떻죠? 그대로 받침을 연음시켜서 감염, 금요일, 맹활약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도 소리를 첨가시켜서 예를 들면 감염, 금요일, 맹활약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잘못된 발음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받침 발음도 참 어렵죠. 사랑을 싣고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싣고. 싫고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세상은 넓답니다. 리을, 비읍, 겹받침 중에서 앞에 리을을 발음합니다. 넓다. 근데 입이 넙죽하다의 경우는
리을을 발음하지 않고 비읍을 발음합니다. 넙죽하다. 네. 자, 다리가 짧다 할 때는 리을, 비읍, 겹받침 중에서 앞에 리을을 발음하지만 지뢰를 밟다 할 때는 리을, 비읍 중에 뒤에 비읍을 발음합니다. 네. 밟다가 아니고 밟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리고 소설을 읽다, 하늘이 막다의 경우는 자, 뒤에 오는 기역을 발음하는데요. 읽다, 막다. 하지만 소설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맑겠습니다의 경우에는 이 리을 받침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뒤에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기역은 이 뒤에 오는 기역과 결합해서 된 소리가 되고 그 대신 앞에 있는 리을은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맑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 발음은 참 어렵습니다. 겹받침 발음도 있고요. 또 음을 첨가시켜서 발음을 하기도 하고 또 된소리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음으로 바꿔서 발음하기도 합니다. 아나운서는요, 이 어려운 발음 법칙들을 완벽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아나운서는 강세나 억양, 끊어읽기, 장단음 이런 것들을 바르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강세 중요합니다. 문장 안에서 내가 어떤 단어에 강세를 줘서 발음하느냐,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희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영희가에 강세를 줘서 낭독을 하게 되면 오늘 학교에 오지 않은 사람은 철수가 아니라 영희다. 네, 영희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영희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이 경우는 영희가 학교에 오지 않은 날이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오늘을 강조해서 낭독하는 것이 되겠고요. 영희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학교에를 강조하게 되면 영희는 학교가 아닌 다른 데 갔다. 네, 다른 곳에 갔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희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않았어요를 강조하게 되면 평소에 결석을 하지 않던 영희가 어떻게 해요? 결석을 했다. 결석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 안에 어떤 단어에 강세를 주어서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장을 낭독할 때 문장 안에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강세를 줘서 낭독을 해야 될 것인지 잘 판단해서 낭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문장의 의미에 맞게 억양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억양이라는 것은 말을 높이거나 내리거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말끝을. 자, 누가 가니라는 문장에서 누가의 억양을 높이게 되면 누가 가니 하면 상대방은 영희가 가요 그렇게 답을 하게 되겠죠. 근데 누가 가니 중에서 가니의 억양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가니 이렇게 가니를 억양을 높이게 되면 아니요, 아무도 안 가요. 네, 영희가 가요. 뭐 이렇게 답을 하겠죠. 네. 어디 가요라는 의문문에서 어디를 억양을 높이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렇게 억양을 높이면 슈퍼에 가요 라고 답을 하겠지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가요의 억양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아니요, 아무 데도 안 가요. 혹은 네, 슈퍼에 가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어느 단어에 억양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같은 억양이라도 이렇게 올림조냐 내림조냐 아니면 평탄조냐 그리고 올렸다가 내리는 조냐 내렸다가 올리는 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는 이 의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정확한 억양을 구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나운서는요, 끊어읽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끊어읽기를 잘못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거나 누군가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의미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제주 산나물. 이게 제주 산나물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나는 산나물, 뭐 한라산이나 이런 산에서 나는 나무를 뜻하지만 이렇게 제주 산나물로 끊을게 되면 산나물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밭에서 나는 나물도 다 포함하는 그런 나물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이가 아프다. 이걸 끊어읽기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이가 아프다는 거고요. 늘 아이가 아프다. 이거는 항상 아이가 아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가 아프다는 오늘 이가 아프다는 뜻이고요. 늘 이가 아프다. 이건 이가 항상 아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 안에 어디에서 끈을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는 의미에 맞게 바르게 끈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아나운서는 각 단어의 음장에 맞게 장음과 단음을 구별해서 음의 길이에 맞게 구별해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말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이 달리는 말은 음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사람의 말은 말을 알아듣는다. 말은 이게 음이 길기 때문에 길게 말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눈에 눈이 들어갔어요. 이 눈은 사람의 눈은 짧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을 해야 되겠고요. 밤에 밤을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밤, 이 낮과 밤 할 때 그 밤인데요. 단음이고 이 밤은 먹는 밤이죠. 먹는 밤은 길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발은 단음이지만 빛을 가리는 발을 치다, 발을 내리다. 이 발은 장음입니다. 먹는 굴은 단음이지만 동굴할 때 굴은 장음입니다. 그리고 짠 정도를 나타내는 간은 단음이죠. 뭐 간이 맞다, 간이 짜다. 네. 근데 사람의 장기인 간은 장음으로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새롭다는 의미의 새 시대 이렇게 할 때 새는 단음이지만 지저귀는 새는 날아다니는 새는 장음으로 길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사과는 단음이지만 용서를 비는 사과드립니다. 이때는 장음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죠. 저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는 각 단어에 맞는 소리의 길이, 음장대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아나운서는 표준어를 구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표준어. 방송은 전 국민이 시청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 비속어나 사투리, 유행어, 줄임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 어떤 말이 표준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볼까요? 이런 그 표준어 규정이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 우리말의 어문 규범에 표준어 규정이 있는데요. 아나운서가 되려는 사람은 이 표준어 규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며칠과 몇일. 자, 이 둘 중에 표준어는 어떤 걸까요? 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며칠이 표준어입니다. 천장과 천정, 어떤 게 표준어일까요? 하늘 천자와 가로막을 장자를 쓰는 천장이 표준어고요. 아지랑이와 아지랭이 중에 표준어는 어떤 걸까요? 아지랑이가 표준어입니다. 아지랭이는 틀린 거고요. 자, 그럼 신출내기와 신출나기는 어떤 게 표준어일까요? 이 경우에는 신출내기가 표준어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몸 역행 동화가 이루어진 내기, 신출내기가 표준어고요. 이 경우에는 이몸 역행 동화가 이루어진 아지랭이는 표준어가 아닌 것입니다. 네. 혼동하기 쉬운데요. 네. 자, 알맞은과 알맞는은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알맞은이 맞습니다. 알맞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는 은입니다. 알맞은. 이 는은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알맞는이 아니라 알맞은이 맞습니다. 자, 애먼과 엄한 어떤 말이 맞을까요?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걸 뜻하는 말이 애먼일까요? 아니면 엄한일까요? 흔히 이제 엄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이 엄한은 다른 단어죠. 성격이 철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말입니다. 자, 머리에 생기는 이 갈라진 금, 머리카락이 갈라진 금을 가르마라고 할까요? 가리마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2대 8로, 2대 8로, 3대 7로, 5대 5로 이렇게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마가 맞습니다. 가르마. 자, 남한테 해를 끼치는 짓을 해코지라고 할까요? 해코지라고 할까요? 해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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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코지. 많이 헷갈리시죠? 해코지가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말에는 어떤 말이 표준어인지 정말 헷갈리는 말들, 알쏭달쏭한 말들이 많은데요. 이 아나운서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 어떤 말이 표준어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할 때 평소에 표준어를 사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나운서는요, 어법에 맞게,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맞아야 되겠죠. 호응. 그리고 어순에 맞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적어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오도록 해야 되겠고, 또 관형어는 명사 앞에 오도록, 그리고 부사어는 서술어 앞에 오도록 그렇게 어순에 맞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들 참 많습니다. 연결어미. 접속사도 많고요. 또 말을 종결하는 종결어미 이런 말들이 우리말에 참 많은데요. 이런 말들을 바르게 그 의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은요. 이 경어법이 아주 발달해 있는 말입니다. 경어법. 이 경어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경어법에 맞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야, 엄마가 오시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누구를 높이는 거죠? 엄마를 높이는 게 아니라 철수를 높이는 것이 되니까 이때는 철수야, 엄마가 오라고 하셔. 혹은 철수야, 엄마가 오라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어법에 맞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방송은 반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반말이 아니라 항상 존댓말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나운서는 이 경어법에 맞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어가 아닌 구어의 특성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문어라는 것은 글을 말하고요. 구어는 말을 말합니다. 방송은 글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어의 특성에 맞게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이영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색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제 이름은 이영호입니다. 이영호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뭐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복문이나 중문 이렇게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말하기보다는 단문으로,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만 있는 단문으로 간결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피동형보다는 능동형으로 이렇게 구어의 특성에 맞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50만 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어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는요, 이 수많은 어휘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휘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아나운서는 비언어를 사용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언어. 비언어라는 게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아니지만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손짓 이런 신체 동작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메라비언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의사소통하는 비중은 단 7%에 불과하다. 목소리가 38%, 얼굴 표정이 55%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정도로 비언어의 효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말로는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라든지 얼굴 표정에 사랑이 묻어있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전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아나운서는요, 이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빛, 손짓, 몸짓 이런 비언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딱딱하겠죠. 무섭겠죠. 네. 이렇게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좀 밝게 유지를 하면서 눈빛으로 시청자들을 직접 눈빛으로 응시하면서 바라보면서 방송을 한다는 느낌으로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비언어 얼굴 표정이나 눈빛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놀라움의 감정 또는 안타까움의 감정, 이런 감정들을 얼굴 표정이나 눈빛으로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비언어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 강조하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짓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이런 비언어를 통해서 방송 대본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995년에 KBS 아나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스포츠 중계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따는 장면, 그 감동적인 장면을 경기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전해드렸고요. 또 2010년에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대원들이 안나푸르나 정상 무려 8,091m 그 정상에 오르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렇게 아나운서는요,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소식들을 현장에서 가장 빨리 내 얼굴과 목소리로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죠. 방송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아나운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나운서 조건들 평소에 잘 연마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